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전순 편집장입니다. 자, 이제 드래프트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야구 관계자들이 뽑은 탑 10을 한번 선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탑 10은 구단의 어떤 지명 순서와는 다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생은 누구인지 10명을 꼽아 본 거고요.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어떤 예상과 평가들이 실질적인 드래프트와는 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구단마다 생각하는 전략이나 선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치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카우트들의 평가도 지명 전날까지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올해 드래프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우트들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윤곽이 빨리빨리 잡히고 하는 상황도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잡설이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바라본 고교야구 탑 10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오늘 그러면 10위부터 저희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10위는 장충고등학교 이진아 선수입니다. 이진아 선수는 일단 신체 조건이 굉장히 뛰어나고 볼을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투수입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조금 고생을 했어요. 재활에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꾸준히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구속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대회 전국 대회에서 147, 148 정도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에는 그만큼의 구속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컨트롤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또 다양한 변화구의 완성도를 올리는 데 집중을 했어요. 이진아 선수가 지난해 이맘때와 올해 지금 모습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체중 변화입니다. 이 선수가 체형적으로 체중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허리 부상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굉장히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변화구의 완성도, 이진아 하면 또 스플리터 아니겠습니까? 스플리터의 완성도가 또 굉장히 좋아졌다. 높은 타점을 활용한 어떤 스플리터가 굉장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이진아 선수의 전반적인 평가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보여주는 능력치들, 그 부분들이 모두 탁월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진아 선수가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볼의 어떤 볼 끝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북일고의 뭐 최준호 선수라든지 인천고의 이호성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이길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볼 끝의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을 좀 해보자면요, 이진아 선수는 짧은 이닝도 가능하지만 선발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지명되는 팀에 따라서 활용도는 달라지겠지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전천후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이진아 선수의 1라운드 지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안에는 분명히 뽑혀나갈 자원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커맨드가 갖춰져 있어요. 1군에 올라가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공을 또 굉장히 쉽게 편하게 던지죠. 그래서 이진아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평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긴 합니다. 9위는 원주고등학교의 김건희 선수가 포수로 경기를 나서지 못했던 몇 달간 손가락 부상 때문이죠. 마운드에서 뭐 148 이상의 구속을 기록하면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타자로서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포수로서의 어떤 능력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 김건희의 상위 지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보다 지금 현재 평가는 어깨 부분에서는 김건희가 올 시즌 드래프트에 나서는 포수 가운데는 가장
탁월하다라는 현장 분위기가 지금 대세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선수를 포수로 보는 팀도 그렇고 투수로 보는 팀도 마찬가지로 김건희를 1루에 1번에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건희를 투수로 보는 팀들은 아직까지 김건희 선수가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마운드에서 쏘는 어떤 패스트볼 자체만으로도 1라운드급의 어떤 구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육성의 시간을 거친다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투수다. 잠재력과 모든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9위에 선정될 정도의 재능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한 가지 또 포수로서의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깨는 이미 고교 탑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송구력이라든지 어깨에 대한 부분들은 포수로서 엄영찬보다 김건희가 조금 더 앞설 수 있다라는 평가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선수가 뭐 브로킹이라든지 어떤 수비적인 부분들, 플레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위는 대전고등학교 송영진 선수입니다. 송영진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 합류를 해 있죠.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한데 전국대회를 치르고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휴식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빠른 구속도 재현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송영진 선수도 150에 가까운 공을 던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갖추고 있죠. 이미 뭐 연습 경기에서는 152, 153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경기에서 이 선수는 147이 최고 구속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우수하지만 패스트볼 자체가 약간 커터성 궤적을 보입니다. 이런 투수들의 공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송영진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탑 클래스의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미 뭐 지역에서는 유명했던 선수였고 전형적인 뭐 야잘잘로 또 볼 수 있어요. 이 선수가 뭐 대전고의 우승에도 크게 기여를 했고 송영진 선수는 대형 투수로서 뭐 선발 불펜 뭐 이진아 선수랑 마찬가지로 가능한 자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1라운드 지명 향방일 텐데 일단 송영진 선수의 기본적인 능력치들은 뭐 여타 어떤 후보들과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라운드에서 경쟁을 해볼 만한 투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위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프로에서도 흔치 않은 유형의 투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송영진 선수는 뭐 이변이 없는 이상은 1라운드 지명이 뭐 거의 유력한 선수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7위는 대구고등학교 김정훈 선수입니다. 사이드암 투수로서 최고 구속 147을 기록한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뭐 임창용 선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대투수들을 소화해낼 만큼 김정훈의 퍼포먼스는 대단했습니다. 이 선수가 1학년 때부터 뭐 팀 내 거의 살림꾼으로 활약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구속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보완이 되면서 이 선수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 또 컨트롤, 또 변화구 다양한 부분들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사이드암 최대어라고 볼 수 있고요. 박명근 선수와도 비교가 많이 되지만 박명근 선수의 어떤 신체적인 좀 조건 때문에 1라운드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시선이 많고 사이드암 투수로서 실질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투수, 경기용 투수면서도 어떤 성장 가능성, 또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 또 구속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서 김정훈 선수는 사이드암 투수임에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 선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정훈 선수의 가장 시그니처는 이 토네이도 투구폼이죠. 몸을 뒤로 굉장히 뒤틀어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구폼도 뭐 프로에서도 충분히 타자들이 까다로워할 수 있는 그런 투구폼이고 그런 와이드한 투구폼을 가짐에도 제구가 된다는 점 그것이 이 선수의 강점이지 않을까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위는 희문고 김민석 선수입니다.
올해 사실 타격만 봤을 때 내야수, 외야수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민석 선수입니다. 뭐 이것은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김민석 선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타율이 이미 이제 시즌이 끝난 시점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이미 타율은 5할 6푼 5리입니다. 전체 타율 1위고요. 이 선수의 출루율이 6할 7푼 9리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선수의 OPS가 1.5에 달해요. 1.566입니다. 이건 정말 근래에 제가 봤던 고등학생의 어떤 지표 중에는 뭐 거의 압도적인 수치고요. 이 볼삼 비율 자체도 굉장히 이상적인 선수예요. 모든 타격 지표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선수고요. 타수 대비 타격 능력만 봤을 때는 이제 프로 레벨에 닿아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의 타격적인 장점은 맞는 면을 극대화시키는 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힙턴을 이용한 회전을 주 타격의 어떤 핵심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타격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수는 이 타격 자체의 어떤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앞에서 맞추기 때문에 변화구 같은 볼들에 약할 거라고 많이 보시는데 이런 타격들은 테이크백을 또 깊숙하게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자, 이제는 김민석 선수가 과연 어떻게 지명이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롯데부터 이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범석 선수에 대한 리즈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였지만 또 이게 시즌이 흐름이 지나면 청소년 대표팀 경기도 있을 것이고 뭐 최강 야구나 퓨처스 팀들과의 어떤 그 연습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 자체들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김민석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수비입니다. 수비인데 최근에 지금 2루수로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수가 발도 빠르기 때문에 외야에 나가도 충분하게 제 몫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정우 선수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내내 유격수를 받지만 프로에 와서는 외야수로 컨버전을 한 것처럼 김민석 선수도 수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알려진 것만큼 수비가 영 꽝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기본적으로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뭐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이 선수의 타격 능력에 비해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롯데 이후에 NC라든지 뭐 SSG라든지 키움이라든지 이 팀들이 김민석 선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석 선수의 어떤 지명은 제가 보기에는 기다림의 싸움인 것 같아요. 5위는 경남고 투수 신영호입니다. 올해 6월, 7월까지만 해도 가장 핫했던 투수예요. 실질적으로 구속도 많이 올라왔고 이 선수가 154를 찍었습니다. 최강야구와 연습 경기에서 평가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지명 시기가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는 좀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영호 선수의 어떤 직구라든지 여러 가지 구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이고 이 선수가 이미 지난해 후반기부터 뭐 급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지난해 문동주 선수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점 그리고 신영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야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신영우 선수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가속 페달을 밟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신영우가 지금 평가가 생각보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에 후보들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영우 선수가 지금 5위에 랭크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앞선 후보들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영우의 위치가 조금 내려온 거지 지금도 신영우는 뭐 고교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단점 굳이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을 꼽자면 결국 아직까지 이제 일정한 어떤 제구를 잡지 못한 것
그리고 긴 이닝을 소화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투구수가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편인데 이 부분도 아까 드린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영우 선수가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거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를 완벽하게 해 보였기 때문에 신영우 선수가 조금 이제 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그래서 많은 스카우트들이 5위에 이 선수를 랭크했습니다. 4위는 경남고 포수 김범석입니다. 이제 결국 고교 포수 최대였고 이미 올 시즌에 홈런을 9개나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뭐 정말 역사를 새로 쓴 기록이고요. 이 선수의 어떤 호쾌한 이 타격이라든지 몸통을 활용한 스윙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스윙이 나오는 간격 자체가 간결하고 그 간결함 속에서도 이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타격적인 측면들 대표팀에서도 4번 타자를 맡고 있고요. 다만 이 선수가 어떤 신체적인 좀 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스카우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선수의 하나의 어떤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충분히 타격 쪽에서는 플러스급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수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깨도 김범석 선수도 최고 팝타임 기록이 1.9초 중반대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도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이 선수의 강점은 프레이밍이고 프레이밍에서는 뭐 어느 포수와 비교를 해도 그게 밀리진 않지만 이런 포수들에게 이 골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골반 하중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스스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한다면 수비에서도 장점이 많은 포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롯범석이라는 뭐 이제는 뭐 애칭이 돼버렸죠. 롯데에서 지명을 할 거란 예상이 많은데 이미 많은 구단들이 롯데에서 김범석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선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지만 또 모릅니다.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김범석 선수가 롯데 순번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제 뒷순번부터는 전쟁이 되겠죠. 이제 과연 또 다른 새로운 판이 짜져버리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만약 롯데가 김범석 선수를 지명하지 않는다면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점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포수가 필요한 팀들 뭐 포수가 필요하지 않은 팀도 이 정도의 포수 유망주라면 당연히 지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롯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기아도 김범석 선수에 대한 어떤 리서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순번부터는 지금 확실한 1번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가정하에 드래프트 전체를 판도를 분석한다면 김범석이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의 핵심 카드다.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는 선수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입니다. 3위는 대구고등학교 이로운 투수입니다. 사실 이로운 선수를 스카우트들과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가장 많은 언급된 이야기가 이 부상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지금 부상설이 처음 터지고 나서 이후에 공을 굉장히 씩씩하게 잘 던졌어요. 그리고 매 순간 뭐 경기를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 부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지난해 뭐 두산의 이병헌 선수나 지명후에도 뭐 충분히 팔꿈치 수술을 통해서 지금 재활을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상에 대한 부분을 차치해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로운 선수는 탑3 안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재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많은 스카우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로운 선수는 빠른 구속을 던지면서 올 시즌 최고 구속이 151km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커맨드를 갖추고 있고 경기 운영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구 구사 능력도 수준급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구도 확실하게 자기 걸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윤영철과 이로운의 비교를 간단하게 한다면 모든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로운 선수와 윤영철 선수. 그래서 한 스카우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영철은 변화구 완성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요. 이로운은 구속에서 강점이 있다. 이로운 선수도 최근에는 이제 서클 체인저까지 갖추면서 변화구의 다양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제구도 되는 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로운이 어디를 가느냐? 기아부터 지금 이로운에 대한 지명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윤영철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얼마든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선수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윤영철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뭐 확실합니다. 기아가 봐야 될 선수들의 명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젠 두세 명 정도를 놓고 지금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운 선수의 부상 측면들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1라운드 2순번에 기아가 과감하게 이로운 선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점. 2위에 선정된 선수는 윤영철 선수입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어느 정도 뭐 확실한 선수고요. 뭐 이 선수의 피칭을 저희도 실제로 봤지만 정말 윤영철의 어떤 이 컨트롤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완벽한 이 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윤영철 선수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윤영철 선수를 넘버 원이라고 봤어요. 올 시즌에 심준석이 포함됐을 가정하에 또 윤영철이 저는 1번이라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시즌 보여줬던 활약도 활약이지만 이 선수가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 그리고 강점들을 살펴봤을 때 최고라고 봤고 프로에 가서도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정말 수준급의 투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투수임에도 굉장히 좋은 딥세션 동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포크를 한번 찍었다가 볼을 때리는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서 타자들의 타이밍이라든지 공이 나오는 지점 자체를 분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현재 뭐 최강 야구 멤버 중에 한 선수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 윤영철 선수를 상대할 때 볼이 나오는 지점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구종을 분석하거나 구종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을 나오는 시점 자체부터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프로 경력이 많은 선수들도 타자들도 윤영철 선수를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윤영철 선수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메커닉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고 또 한 가지 이 선수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변화구의 어떤 완성도입니다. 변화구 자체의 무위라든지 무브먼트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완성도 높은 변화구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집어넣는다는 것이거든요. 보여주는 이런 변화구의 완성도, 변화구의 제구 이 부분은 고등학생 레벨에서 정말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정말 좋다는 김진욱 선수라든지 지난해 뭐 최지민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제구에서 엄청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윤영철 레벨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 선수를 비교했을 때 제구가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윤영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장의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미 지명에 대한 부분은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김서현을 지명할 확률이 거의 뭐 98%라고 본다면 기아도 지금 윤영철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완의 완성도가 99%인 투수를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기아 타이거즈가 윤영철을 지명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아할 것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영철이 기아에 지명될 확률은 뭐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높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망의 1위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서울고의 투수 김서현 선수입니다. 김서현 선수 뭐 이미 올 시즌 155까지 던졌나요? 155, 156 뭐 이미 구속적인 측면에서는 신준석과 뭐 거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준석 선수의 패스트볼은 낮게 깔려서 들어오는 어떤 묵직함이 있다고 한다면 김서현 선수의 패스트볼은 이
타자가 데뷔하기도 전에 눈앞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공을 때리는 각도 자체가 오버스로우가 아니라 3커터 유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발사되는 이 지점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치 타자들이 느끼기에는 대포알을 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포알을 투석기에서 대포알을 때려버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공이 어느 순간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 와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구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앞으로 이런 투수가 올해 심준석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서현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프로야구 40년 역사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유형의 유망주긴 해요. 이 선수가 좀 많이 평가가 가려졌지만 워낙 앞에 어떤 1번이 출중했기 때문에 올 시즌 뭐 명실상부 고교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진 투수고 중학교 때도 이미 탑이었고요. 지금도 뭐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본인 스스로 어떤 자기의 투구폼이라든지 어떤 피칭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어떤 틀에 갖추지 않는 것. 그것이 김서현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저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울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어떤 선수를 틀 안에 두지 않는 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서현이 지금도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카우트들이 김서현 선수의 가장 장점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제는 뭐 야구 팬들이라면 김서현 선수의 장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김서현이 아직까지는 제구의 완벽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볼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넣어서 타자를 상대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완벽한 공을 상대 타자들이 쉽게 공략을 할 수 없는 그냥 공으로 이제 윽박을 지르는 유형의 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희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구가 막 그렇게 나쁜 유형의 투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땐 내년에 당장 활용을 해도 어려움이 없는 투수라고 봐요. 그래서 김선희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서도 보여주는 능력도 굉장하지만 앞으로 프로 지명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청소년 대표팀 미국에서 대회가 끝나고 야구 월드컵이 끝나고 온다면 한층 더 성장해서 올 거예요. 한국 야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투수라고 봅니다. 자, 한번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가장 핵심 키는 김범석이라고 봅니다. 김범석을 과연 어떤 팀이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팀들의 어떤 지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트들도 이 김범석 선수의 지명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1라운드를 정리를 했는데 뒷순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2라운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은 일단은 박명근 선수, 그리고 박건우, 이호성, 최준호 정도가 이제 1라운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투수들로 지금 보는 스카우트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1라운드에 변수가 있다면 추한고 포수 김동원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명의 어떤 변수를 꼽자면 문현빈을 꼽는 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현빈 선수가 1라운드에 파격적으로 지명될 수도 있다. 많이 얼리픽이지만 필요한 선수를 뽑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문현빈 선수가 결코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뒤를 이제 서현원 선수라든지 박한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언급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크호스를 한번 뽑아볼게요. 2라운드에 지명된 선수 가운데 다크호스를 꼽자면 서울고의 이준서 선수, 기복이 좀 심하긴 하지만 147km의 공을 던질 수 있는 어깨와 또 강백호를 연상시키는 호쾌한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 원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준서 선수도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정혜원 선수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희문고등학교의 내야수 정혜원 선수가 의외로 높게 보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혜원 선수도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지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고교야구 현재 탑 10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스카우트들이 지금 굉장히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기간 이제 앞으로 9일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명 판도라든지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